역시 아이돌이죠. 이런 현상은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음악 시장을 뜨겁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10대들의 대다수는 좋아하는 가수의 팬클럽에 소속되어서 자신들의 우상을 응원하고 서포트하지만 일부는 자신이 직접 아이돌이 되고자 한다고 한다. 맞아. 그 자기 우상이니까는 뭐 아이돌이 직접 돼보고 싶고 그러겠지. 그치. 근데 이런 아이돌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도 존재한다는 걸 아나요? 애니메이션에도 아이돌이 있어요? 그래, 이거 있잖아. ニコニコにあなたの後にニコニコに笑顔を届ける表情をニコニコダメニコニはみんなのものニコニコにあなたのハートにニコニコに笑顔を届ける宿はニコニコダメニコニはみんなのもの 몰라 이거? 하지마. 아휴, 뭔진 알아요. 그 김희철 씨나 대포콘 씨가 맞아. 방송에서 맨날 니꺼 그 본 적은 있는데 하지 말자! 무서워. 니코니코니 이게 원래 러브라이브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야자니코라는 캐릭터가 하던 인사말인데 이게 SNS에 막 화제가 돼가지고 막 뭐 러브라이브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니코니코니가 뭔지는 다들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저도 니코니코니가 뭔지는 알거든요. 러브라이브는 몰랐는데 근데 그 러브라이브가 바로 아이돌 애니메이션이다? 그거죠. 요즘은 가상의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아이돌들도 실제 가수 못지않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이돌 애니메이션에 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알아볼까요? 이모저모. 아이돌 애니메이션, 일명 아이돌물은 아이돌과 그 활동을 메인으로 하는 이야기를 다룬 장르입니다. 주로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됩니다. 근래 아이돌물 붐을 일으킨 작품은 역시 게임으로 제작된 더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 2005년 등장한 이 게임은 프로듀서가 되어 가상의 아이돌을 기획하고 성장시키는 게임입니다. 아이돌 게임의 개척자이자 부동의 1위 자리에 오른 기념비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죠. 한때 게임 아이돌 마스터 2의 판매 부진으로 자칫 대가 끊길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아이돌 마스터가 큰 흥행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안착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의 흥행은 아이돌물이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상대로도 충분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죠. 다른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아이카츠 시리즈. 성인들이 주 고객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야말로 오타쿠는 돈이 된다라는 말이 증명되는 사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후 언제나 그렇듯이 비슷한 아류 아이돌물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돌물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래 화제가 된 아이돌 애니메이션이지만 그 역사는 생각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연예인과 연예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은 1971년에 만들어진 떠돌이의 태양입니다. 이 작품은 실존하는 엔카 가수 후지 케이코를 모델로 한 최초의 아이돌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 1979년 실존하는 아이돌 그룹 핑크 레이디를 모티브로 한 핑크 레이디 스토리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제작되기도 하였죠.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소녀가 특정한 직업의 성인 여성으로 변신하는 마법 소녀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시조격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바로 마법의 천사 크리미 마미입니다. 이 작품에선 신인이었던 오타 타카코가 주제곡을 담당함과 동시에 주인공 역을 맡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우 아이돌 시초가 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많은 아이돌물이 생산되었고 그 인기는 80년대 말이 돼서야 한풀 꺾이게 됩니다. 1989년 아시 프로덕션은 전 일본 가요 선발 스타는 당신이다 에서 그랑프리를 딴 타무라 에리코를 스카우트해 아이돌 전설 에리코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주제곡과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주인공을 담당해왔는데요. 기존의 변신 마법 요소를 배제하고 아이돌의 성장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작품이 진정한 아이돌물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물은 90년대로 들어서면서 현실의 아이돌과 독립하여 자체적인 가상의 아이돌을 형상화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전문 성우들을 기용하였고 원작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미디어 믹스가 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근래에 화제가 된 아이돌 마스터, 러브라이브 같은 가상의 아이돌을 다루는 애니메이션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애니메이션 아이돌 마스터는 게임 아이돌 마스터 2의 설정을 기반으로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게임의 캐릭터와 설정은 차용화돼 애니메이션만의 독특한 어레인지에 성공하여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각 캐릭터 하나하나의 비중이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였으며 기존 게임에서 제외되었던 캐릭터들도 애니메이션에서 활동하여 큰 호평을 받게 됩니다. 아이돌 마스터의 성공 이후 지금까지도 수많은 후발주자들의 후속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0년 5월 29일 첫 공개된 러브라이브 시리즈. 러브라이브는 출판사 아스키미디어 웍스, 음반사 란티스, 애니메이션 제작사 선라이즈의 합동 프로젝트입니다. 학교 아이돌 그룹인 뮤즈를 중심으로 아이돌로 성장해 나가는 소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현재로선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와 러브라이브 시리즈가 아이돌물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들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또 역사로 넘어가니까 상당히 복잡해지네. 맞아. 네, 모든 작품들이 어디서 여기 계셨어요? 지금 왔습니다. 네.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설마 교수님도 아이돌 덕후. 아이돌 덕후는 아니고요. 네, 니코니코니? 거의 아니야? 니코니코니? 제발 다. 네, 아이돌 덕후는 아닌데 제 전공과 관련된 마케팅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마케팅 사례? 네.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두 MC분이 앞서 말한 이제 아이돌 마스터가 그건데요. 어? 아이돌 마스터는 2005년 남코에서 개발한 아케이드 전용 게임입니다. 자신이 프로듀서가 돼가지고 아이돌을 키운다는 이 컨셉은 아케이드 게임 센터에 가서 전용 마그네틱 카드랑 아케이드 센터가 그 당시에는 이제 또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서로 일본 전국에 있는 다른 게임 센터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됐죠. 그게 의외로 성공을 거둬가지고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시리즈화가 이건 놔둘 수 없겠죠? 당연히 시리즈화가 되면서 이제 아이돌 마스터 2를 내놓게 되는데 그만 남코에서는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실수요? 네, 먼저 이 지금 아케이드 시장이 점점점 일본도 축소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아케이드 시장 내에서 이제 큰 이윤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가정용 콘솔 게임인 엑스박스 360을 전용 내게 됩니다, 게임을. 근데 문제는 이 엑스박스 360이 일본에서만은 그 경쟁장인 플레이스테이션 3에 비해 굉장히 많이 대수가 처지는 기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 대수가 생각만큼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었죠. 여기까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 마스터 1도 그 아케이드 전용 플러스 해가지고 나중에 엑스박스 360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엑스박스 360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하다 보니까 좀 랑코가 자만을 했는지 아이돌 마스터 2에서는 아이돌 마스터 1에서 나왔던 캐릭터 일부를 삭제하고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팬덤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응원하는 팬이 없어졌으니까. 그 팬덤이 큰 실수네. 네, 나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남과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니코니코 동화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유튜브 같은 채널이 있는데 이 니코니코 동화에서 그 아이돌 마스터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팬덤들을 끌어주는 큰 역할을 했는데 이걸 그만 저작권 침해로 모든 영상을 내리게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게임 자체도 점차 사그라드는 데다가 이런 팬덤들을 또 모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것 중에 하나인 니코니코 동화를 저작법으로 이제 컷하다 보니까 팬덤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돌 마스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돌 마스터의 마지막 버전은 아이돌 마스터 2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머. 근데 그 현재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기사회생하게 된 거예요? 예, 다행히도 이 아이돌 마스터 2를 내놓을 때 애니메이션을 같이 하기로 미디어 믹스를 하기로 계약을 했었죠.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일단 작화도 굉장히 뛰어나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들이 혼신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만든 거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서는 아이돌 마스터 1에서 잘린 캐릭터들을 다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떠나갔던 팬이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신규 팬들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거 진짜 괜찮네? 나도 한번 게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사람들이 또 많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엑스박스 360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완전판을 플레이스테이션 3로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엑스박스 360보다 플레이스테이션 3가 일본에서 더 많이 보급되어 있으니까 게임 소프트는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미디어 믹스 통한 애니메이션 덕분에 아이돌 마스터는 나락에서 다시 쭉 상승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조 교수님 덕분에 어떻게 다시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됐는지 얘기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아이돌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예쁜 캐릭터들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아무도 너무 섭섭하단 말이에요. 이 초단 60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완성된 바로 그 장면! 아주 제작진을 갈아넣지 못해 초주검을 만들었다는 화제 그 공연으로 오늘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할까요?